방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친인척들 동원해가지고 셀프 민원 놓고 그거 받아서 심의를 했다. 내부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신고자가 이렇게 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게 과연 그러면 권익위가 지금 취해야 될 자세인가? 마치 이 사건 본질이 이해충돌에 대한 권익위 조사인데 지금 이 공익신고자가 누구냐 그거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청와대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십상시의 농단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됐어. 검찰이 수사를 그쪽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추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게 항상 내부자 색출이고 이 프레임 전환인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가 권익위에 있죠? 예, 있죠? 예,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지금 권익위의 최근 행태를 볼 때 지금 국민 권익을 위한 기관이냐 또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여쭈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유일인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에 신고가 됐습니다. 이해충돌로. 근데 이 사건이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고 오히려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 색출한다면서 특별감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국민들 내리는 그런 것만 지금 있어요. 마치 이 사건 본질이 이해충돌에 대한 권익위 조사인데 지금 이 공익신고자가 누구냐 그거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청와대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십상시의 농단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됐어. 검찰이 수사를 그쪽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추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게 항상 내부자 색출이고 이 프레임 전환인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가 권익위에 있죠? 예, 예, 있죠? 예, 있습니다. 권익위의 업무 편람에 의하면은 이해충돌 방지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신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감사라는 게 있어요. 특별감사. 지금 방심위 내부에서 특별감사 진행 중이고 방심위원장, 기관장에 대해서 그 내부 정보를 갖다가 신고했다고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신고했고 압수수색 들어갔고 이게 불이익 조치고요.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지금 권익위가 알 도리가 없어요. 지금 권익위가 이런 식으로 아니 방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친인척들 동원해가지고 셀프 민원 놓고 그거 받아서 심의를 했다. 내부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신고자가 이렇게 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게 과연 그러면 권익위가 지금 취해야 될 자세인가? 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신분 유출 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아까도 말씀드린 3년 이하 징역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감찰 하고 있는 거. 예, 뭐 먼저 제가 그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그럼 됐습니다. 정확하게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건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요거 간단하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 대하는 권익위의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이다라는 점을 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당해가지고 헬기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왔어요. 그건 국민들이 다 아는데 2주 만에 권익위는 브리핑까지 하면서 특혜 여부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익위의 루틴이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브리핑까지 그 부위원장이. 그에 비해서 우리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권익위는 김건희라는 이름 실명 석자를 브리핑할 때 혹은 언론 설명 자료에 실명 석자를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중립적, 독립적 기관에서 어떻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라는 이름도 안 쓰고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품백 사건. 그 점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하나는 브리핑하고 하나는 이름도 못 써요? 그 브리핑한 것은 이제 그 특별한 그 현장 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브리핑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우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특별한 현장 조사의 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브리핑한 거라든가 현장 조사가 필요한데 브리핑하지 않은 거 다음번에 찾아가지고 내가 한번 여쭐까요? 그거 지금 자신 있습니까? 예? 예? 지적해 주시면 지금 그거 제가- 써주는 대로 읽지 마시고 위원장님 뭐 어떤 사람들은 서울법대 동기라 가지고 지금 위원장 왔다고 비아냥되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위원장님은 평소에 판사하고 변호사 하시면서 사회적 약자 대변하신 그런 행보를 보여오셨잖아요. 이제 위원장 되셨으면 중립적인 기관으로 독립적인 행보를 하셔야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브리핑하고 영부에 대해서 이름 석자도 망령되다고 이름도 못 올리고 이게 무슨 중립기관이에요. 정치 편향적으로 가면 권익위는 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 권익위가 아니고 정권 권익위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의심을 계속 받아왔는데 적어도 유철한 위원장님 오셨으면은 평소에 하신 행보대로 공평부당하게 중립적으로 서서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셔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